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정보보안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최재승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학위를 마치고 이번 9월에 서강대학교에 조교수로 이번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제가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에 진행했던 여러 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발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주제는 이제 정적 분석과 퍼즈 테스팅이라는 두 개의 기술을 잘 결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탐지해내는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지만은 오늘 이제 잠시만요. 오늘 이제 소개드릴 연구의 내용들은 제가 카이스트에서 만났던 여러 이제 훌륭한 동료들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인 차상길 교수님과 함께 이제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금 제네럴한 이야기로 일반적인 이야기로 한번 발표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소프트웨어는 이제 점차 많은 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 곳에는 의뢰 이제 버그도 대개 함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오류 혹은 버그들 중에 일부는 심각한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취약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보안 문제를 일으키는 취약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악의적인 공격자는 소프트웨어에 있는 취약점을 공격함으로써 이렇게 윈도우에서 블루 스크린이 뜨듯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셧다운 시켜버리는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이제 원래는 그냥 평범한 일반 사용자 권한만 이제 허가되어야 하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공격함으로써 이런 루터와 같은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버리는 그런 권한 상승 공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나타난 블록체인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공격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금전적인 자산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는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공격에서는 DAO라는 이름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존재했던 취약점 때문에 당시 가치로 약 7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이제 가상화폐가 도난당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버그 혹은 취약점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연구의 큰 목표는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의 취약점들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찾아내서 미리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기 위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기술에 주목했는데요. 바로 처음 이제 첫 장에서 소개드린 정적 분석과 퍼즈 테스팅이라는 기술이 바로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적 분석이라는 기술을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이 정적 분석이란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졌을 때 그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를 실제로 실행시켜보지 않은 채로 어림잡는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림잡는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갖는 여러 가지 성질이라거나 아니면 실행될 때 하는 여러 행동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졌을 때 그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와 같은 버그 혹은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이런 정적 분석 기술을 통해서 한번 가늠하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항상 정확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예측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적 분석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시켜 보지 않은 채로 뭔가를 예측해 보는 기술이라면 이것과 이제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기술로서 퍼즈 테스팅 혹은 줄여서 퍼징이라는 기술도 존재합니다. 이 퍼징이라는 기술은 그 기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졌을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들어갈 인풋 값들을 랜덤하게 뮤테이트해서 이제 랜덤하게 변이시켜서 그 랜덤하게 변이된 입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시켜 보는 것을
수없이 많이, 뭐 수십만 번, 수백만 번까지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된 실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에서 뭐 크래쉬와 같은 이제 비정상적인 작동,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작동이 드러나기, 다시 말해 버그가 이제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렇듯 그 기본적인 원리는 단순히 그냥 입력을 랜덤하게 변이시켜가면서 반복적으로 실행해 본다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퍼징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이제 조금 더 똑똑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발전해 오면서 오늘날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메이저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도 자사의 이제 소프트웨어 버그를 찾기 위해서 널리 사용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실용적인 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연구의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방금 설명드린 이 정적 분석과 퍼징이라는 두 개의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연구가 오늘 소개드릴 두 연구의 핵심적인 공통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정적 분석을 통해 어떤 주어진 프로그램으로부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한 정보, 유용한 지식을 수집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퍼징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유용한 정보, 유용한 지식이라고 함은 이 퍼징 과정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테스팅을 진행하고 주어진 프로그램의 더 다양한 이제 행동을 테스팅해보고 또 더 깊은 코드를 탐색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프로그램의 유용한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정적 분석을 통해서 먼저 얻어내고 그렇게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퍼징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퍼징을 시행함으로써 더 많은 취약점을 더 빠르게 찾아내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정적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퍼징을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프로그램 어웨어 퍼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적 분석과 퍼징을 이제 결합함으로써 보다 똑똑한, 보다 효과적인 퍼징을 시행하는 이 아이디어를 저는 박사과정 동안 이제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분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윈도우 운영체제 커널 코드에 있는 취약점을 찾는 데 적용을 해봤고요. 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도메인이고, 두 번째 도메인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버그 혹은 취약점을 찾는 데에 또 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정적 분석과 퍼징을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윈도우 커널의 취약점, 윈도우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했던 첫 번째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연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정적 분석을 통해서 윈도우 커널에 존재하는 시스템 콜의 타입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커널을 퍼징해서 커널에 존재하는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보안 분야의 탑 컨퍼런스인 IEEE Security and Privacy에 작년에 발표되기도 했고, 또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여러 개의 버그를 찾아서 이 버그들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이제 보고한 결과 그 중에 굉장히 심각한 취약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버그들이 4개가 존재했었고, 이에 대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상으로 이제 포상금으로 3천만 원 상당의 이제 포상금을 저희에게 직접 수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제 저희 연구가 단순히 학계에서만 학문적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계, 인더스트리에서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연구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윈도우 커널 퍼징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필요한 간단한 배경 지식들을 먼저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현대의 운영체제에서 유저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유저 레벨의 코드는 커널, 하드웨어 차원에 이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유저 어플리케이션 혹은 유저 레벨 코드는 커널 쪽에 이 시스템 콜이라고 불리우는 함수들을 호출해서 요청을 보내게 되고, 이 시스템 콜 함수 호출을 받아서 이제 요청을 받은 커널 쪽 코드에서는
그 요청을 처리해서 하드웨어와 대신 상호작용한 다음에 예를 들어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값을 읽어온다거나 하는 그런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유저 레벨 코드, 그러니까 유저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돌려보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저 어플리케이션 쪽 코드는 유저 레벨 코드는 이제 커널 쪽에 시스템 콜을 보냄으로써 시스템 콜 함수를 호출해서 요청을 보냄으로써 저 커널 혹은 하드웨어와 상호작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콜이 굉장히 중요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시스템 콜 요청, 함수 호출로 일어나는 요청을 이제 처리하는 커널 쪽 코드에 만약에 버그 혹은 취약점이 있다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네. 아까도 이제 첫 슬라이드에서 이제 첫 장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일단 그런 커널에 이제 버그 혹은 취약점이 있을 경우 악의적인 공격자는 이런 리눅스의 커널 패닉 아니면 윈도우의 블루 스크린 같은 거를 유도함으로써 이제 시스템을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한 상황으로는 원래는 이제 일반 사용자 권한만 허가받아야 하는 공격자가 이제 권한 상승 공격을 시행해서 마치 자기가 관리자 루트 계정인 것처럼 행세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커널 쪽 코드에 어떤 버퍼 오버플로어 같은 취약점이 존재했다면 그 취약점을 이제 공격함으로써 커널의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 예를 들면 계정에 관한 정보나 인증에 관련된 정보 같은 거를 악의적으로 덮어쓰므로써 마치 자신이 관리자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커널 쪽에 존재하는 버그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같은 주요한 OS 벤더에서는 저런 커널의 취약점들을 제보받아서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불하는 그런 제도 혹은 창구 같은 거를 만들어 둘 정도입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커널에서 저런 보안 취약점 혹은 버그들을 미리 찾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이제 앞의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스템 콜이 이제 유저 레벨 코드가 커널과 상호작용하는 주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취약점을 찾는 입장에서도 저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테스팅 타겟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저희가 커널의 취약점을 찾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퍼징을 통해서 저 커널의 취약점을 찾고자 하면은 이제 수많은 시스템 콜들을 이렇게 생성해서 그 인자값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퍼징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입력값을 랜덤하게 변이시켜서 수없이 이제 실행해 보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의 입력값이라 함은 시스템 콜 함수에 전달하는 인자값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스템 콜들을 생성해서 그 시스템 콜 함수의 인자값을 랜덤하게 이제 변이시켜가면서 이렇게 시스템 콜 요청을 커널에 보내는 과정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시스템 콜 요청을 보내게 되고 그것들을 커널이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크래시와 같은 이제 버그가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커널을 퍼징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퍼징한다는 것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비슷한 맥락에서 받아들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퍼징해서 커널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찾으려고 할 때 어떤 정보가 있어야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빠르게 많은 취약점을 찾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시스템 콜 함수가 어떤 타입의 입력을 받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시스템 콜 함수를 호출해서 요청을 보내게 되면 그 시스템 콜 함수 호출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콜 핸들러가 이제 커널 쪽 코드에서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테스팅해야 되는 타겟 프로그램이 결국 그 커널에 존재하는 시스템 콜 핸들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핸들러의 입력으로 주는 것이 바로 저희가 시스템 콜에 입력값으로 전달하는 시스템 콜 함수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인자가 어떤 타입을 갖는지,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S라는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인자를 지금 전달하고 있네요. 네, 이런 타입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효과적으로 시스템 코어를 퍼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왜 중요한지를 다음 예제를 통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시스템 콜에 이 arg라고 불리우는 인자를 전달해서 시스템 콜 요청을 이 함수를 호출해서 커널에 요청을 보내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arg라는 인자 값의 타입은 s라고 불리우는 이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타입을 갖는, 이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을 갖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arg라는 것이 어떤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고 n, s, d라는 이제 세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메모리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이제 시스템 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추어서 시스템 콜의 인자로 전달해야 이제 커널 쪽에 있는 시스템 콜 핸들러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게 될 텐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퍼징을 하기 위해서 이 인자값, arg를 이제 랜덤하게 변이시켜 본다고 생각을, 변이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 구조체에 대한 정보를 전혀 우리가 만약에 모른 채로 어떤 타입 정보를 전혀 모른 채로 그냥 단순하게 이 인자값 arg를 랜덤하게 변이시킨다면은 이 인자값이 우리가 랜덤하게 미트립하고 나면은 완전히 이제 엉뚱한 원래와는 다른 엉뚱한 메모리 주소, 메모리 영역 값을 가리키는 새로운 포인터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새로운 메모리 영역은 원래 우리가 기대하던 이 S라는 구조체와 전혀 다른 완전히 엉뚱한 구조를 가지는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엉뚱한 이제 구조를 가지는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이제 시스템 콜에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은 시스템 콜 핸들러가 뭔가 깊은 로직을 실행하기 전에 뭔가 유효하지 않은 잘못된 입력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금방 이제 리턴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퍼징을 통해서 시스템 콜 핸들러, 그러니까 커널 코드를 깊게 탐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깊은 탐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찍 엑시트 되어 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저희가 타입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 아규먼트가 어떤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는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 각각의 필드의 타입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체의 컨텐츠, 구조체의 내용물에 대해서 랜덤하게 변이를 가함으로써 원래 이제 구조체와 미묘하게 달라진 새로운 구조체를 만들어서 랜덤하게 뮤테이션된 인자값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보다 좀 섬세한 뮤테이션을 가해서 새로운 입력을 생성해서 그거를 시스템 콜의 입력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섬세하게 뮤테이션을 해서 원래의 올바른 입력값과 아주 미묘하게 달라진 새로운 입력값을 만들어서 시스템 콜 핸들러에 전달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커널 코드, 시스템 콜 핸들러 코드에 보다 깊은 로직을 탐색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관찰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행동들을 테스팅해 볼 수 있고 따라서 더 많은 버그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제 시스템 콜의 인자가 어떤 타입을 갖는지 그 정보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커널 퍼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커널을 퍼징하려고 할 때에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콜 타입 정보나 아니면 소스 코드 이런 시스템 콜 타입 정보를 대부분의 시스템 콜에 대해서 타입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 콜 타입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적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유저 레벨 어플리케이션이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과정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API 함수들을 호출하고 그러면
이 API 함수가 호출되면 내부적으로 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코드가 실행돼서 최종적으로 이 커널 쪽에 보낼 시스템 콜 요청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는 이 윈도우 운영체제에 구현되어 있는 이 시스템 라이브러리 코드를 정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어떤 인자값들이 시스템 콜에 전달되는지 그 행동을 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스템 콜의 타입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시스템 라이브러리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운영체제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라이브러리에 소스 코드를 접근할 수는 없고 이 라이브러리 코드는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 소위 말하는 DLL 파일이나 exe 파일 같은 형태로만 저희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코드 형태로 주어지는 그래서 시스템 바이너리라고 저희는 이 발표에서 부를 텐데요. 이 시스템 바이너리들을 정적으로 분석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실행 흐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지를 정적으로 분석해서 쭉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분석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 커널에 존재하는 A라는 이름을 갖는 시스템 콜의 타입 정보는 X가 되겠구나 같은 거를 거꾸로 유추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유추해낸 정보를 활용해서 커널을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는 엔티퍼즈라는 이름의 시스템에 구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정적 분석 페이즈와 커널 퍼징 페이즈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적 분석 페이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라이브러리 혹은 시스템 바이너리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거를 정적 분석을 통해서 윈도우에 존재하는 시스템 콜의 타입 정보를 유추해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콜 타입 유추된 시스템 콜 타입 정보를 받아서 이제 커널 퍼징 페이지에서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타입 정보를 활용해서 보다 섬세한 뮤테이션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커널 코드를 테스팅하고 퍼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최종 결과물로는 커널에서 찾아낸 여러 버그들이 엔티퍼즈 시스템의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저희의 이제 아이디어의 핵심 부분인 이 정적 분석 파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역적이라면 지역적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혹시 이런 정적 분석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더 전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분석해야 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코드 혹은 시스템 바이너리가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고 할 때 여기에서는 이제 편의를 위해 저희가 C 소스 코드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파일된 바이너리 코드 형태로 저희는 분석을 해야 되고요. 저 이제 박스친 이제 코드들이 쭉 실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첫 번째로 관찰하는 정보는 저 명령어들이 하나씩 실행됨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에 어떤 레이아웃이 펼쳐지는지 예를 들면 어떤 뭐 지역 변수나 로컬 구조체가 선언되고 초기화될 때 이제 어떤 변수가 뭐 어떤 구조체를 가리키고 또 어떤 필드가 또 어떤 데를 가리키고 있는지 이 포인터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해서 전반적인 이제 메모리 공간 간의 이제 연결 관계, 메모리 레이아웃을 레이아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저희가 수집해야 하는 정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각 메모리 영역에 어떤 타입의 각 베리어블이나 각 필드에 어떤 타입의 엘리먼트들이 저장되는지도 정적 분석을 통해 알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 이 랭크를 나타내는 필드의 경우에는 어떤 곱셈 연산이 결과물이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수 타입을 갖는 값이 저장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타입이 미리 알려져 있는 저런 이제 어떤 API 함수 같은 경우에 알려져 있는 타입 정보를 이제 propagate 전파시켜서 또 타입 정보를 유추하는데 힌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memcopy 함수가 호출되는 것을 보고 이 버프라고 불리우는 필드가 가리키는 필드는 이 W 캐릭터, 와이드 캐릭터, W char 타입의 인자들이 memcopy로 지금 복사되어서 채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버프라는 필드는 W char에 대한 포인터 값을 갖게 되겠다라는 거를
알려진 타입 정보를 전파시킴으로써 이런 타입 힌트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모두 수집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 콜을 호출할 때 이 P라는 값이 전달된다면, P라는 이 인자값은 지금 어떤 구조체로 보이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구조체의 필드는 두 개가 있고, 첫 번째 필드는 인티저 타입, 두 번째 필드는 WHR에 대한 포인터 타입이고요. 이런 정보를 이제 지금까지 모았던 정보들을 모두 종합해서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 콜에 대한 타입 정보를 유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경우들도 많고 더 여러 해결해야 하는 챌린지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을 모두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이따 Q&A 시간이나 아니면 저희 논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의 모든 실험 결과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실험 결과들만 몇 개 추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적 분석을 통해 이제 타입 정보를 유추해서 퍼징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유추한 타입 정보가 실제로 퍼징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이 그래프로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이제 퍼징이 시행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Y축은 그 해당 시점에 우리가 커널에서부터 몇 개의 유니크한 크래쉬를 찾아내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줄은 저희가 앞서 얘기한 대로 정적 분석을 통해 유추한 타입 정보를 활용한 버전의 엔티퍼즈 시스템을 나타내고요. 빨간색 점은 그런 타입 정보를 전혀 유추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시스템 콜의 모든 임자가 그냥 정수 타입을 갖는다라고 가정하고 무식하게 퍼징을 한 거를 나타내는 게 이 빨간색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정보를 활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1.7배 정도 더 많은 커널의 크래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으로 이제 저희 그런 엔티퍼즈 시스템을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던 당시에 최신 버전의 윈도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고 또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이제 다른 커널 버전과 비교하는 과정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평균적으로 항상 다른 이제 버전들에 비해서 많은 크래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당시에 이제 최신 버전이었던 윈도우즈에서 여러 개의 이제 새로운 새로운 버그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총 11개의 버그를 저희는 발견했고 이것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리포트한 결과 그 중에 4개는 이제 심각한 이제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점이라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취약점들을 찾아낸 것에 대한 이제 감사은 보답의 의미로 이제 3천만 원 이상의 이제 버그에 대한 포상금을 저희 연구진에서 수여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가 단순히 그냥 학술적으로만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더스트리에서도 인정받는 굉장히 실용적인 연구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의 이제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제가 정적 분석과 퍼즈 테스팅을 이제 적용한 도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취약점을 찾는 것이 두 번째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테스팅하고 퍼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제안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먼저 정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데이터 흐름, 데이터 플로우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퍼징해서 취약점을 찾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의 탑 컨퍼런스인 오토메이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ASE 아크에 작년에 발표된 연구 내용입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퍼징 연구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간단하게 이제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가 뭔가 블록체인 그 자체가 이제 메인 토픽은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는 기술이 이제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추상화된 이제 앱스트랙트된 레벨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트된 레벨에서 굉장히 러프하게 보자면 스마트 컨트랙트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위에 올라가서 실행되는 코드와 이제 그 코드가 프로세싱하는 데이터의 집합, 즉 그 코드와 데이터의 집합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본 발표에서는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서 실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는 다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제 이더라고 불리우는 가상화폐를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컨트랙터에게 이렇게 이더를 송금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컨트랙터로부터 이더를 받는다거나 하는 다양한 거래, 트랜잭션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제 이런 이더라고 불리우는 이제 일종의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만약 버그가 존재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다른 컨트랙트에 지금 이더를 송금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얼마만큼을 송금해줘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 로직에서 만약에 정수 오버플로우, 인티저 오버플로우와 같은 버그가 발생한다면 이제 원래 보내줘야 하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크거나 아니면 터무니없이 작은 값을 이제 송금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점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테스팅해서 그런 인티저 오버플로우와 같은 버그를 미리 찾아내서 없애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효과적으로 테스팅하고 퍼징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어떤 스테이트, 상태를 갖는 스테이트풀하다는 성질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성, 생김새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란 사용자가 호출할 수 있는 일련의 함수들, 네, 이런 F나 G와 같은 함수들을 정의해서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유저 쪽에서는 이 함수들을 자유롭게 호출함으로써 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버그를 찾기 위해 테스팅을 하겠다 아니면 퍼징을 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저 스마트 컨트랙트에 입력으로 주는 것은 일련의 함수 호출 시퀀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f라는 함수를 0이라는 인자로 호출하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10이라는 인자로 호출해라. 이런 일련의 함수 호출 시퀀스가 저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 혹은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하나씩 실행한다고 할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이제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저 함수에서 상태 변수라고 불리는 것을 읽거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 변수, state variable들은 C 프로그램에서의 전역 변수, 글로벌 variable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 이 상태 변수, state b가 상태 변수라고 할 때 이 상태 변수는 함수 f가 호출되어서 실행되고 실행이 끝난 다음에도 휘발되지 않고 이제 persistent하게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데이터에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유저가 이 f라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공하고 있는 f라는 함수를 먼저 호출하고 이 함수가 호출돼서 state b라는 상태 변수가 업데이트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함수 g를 호출하면은 이 업데이트된 상태 변수 state b를 가져와서 읽어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f랑 g라는 순서로 두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state b라는 상태 변수를 통해서 일종의 데이터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상태 변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상태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테스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은행의 역할을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하나 있다라고 예제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어떤 새로운 신규 사용자가 와서 등록하기 위한
register라는 함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번 등록을 해서 사용자가 이제 추가되고 나면은 그 사용자가 자기 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데포짓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계좌로부터 돈을 출금하는 withdraw와 같은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함수들은 이제 상태 변수들을 알맞게 업데이트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데포짓 함수를 통해 우리가 입금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각 사용자들, 각 유저들의 잔고, 그러니까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정보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업데이트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이제 서로 다른 순서로 함수 호출 시퀀스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하고 그 사용자가 입금, 데포짓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로직, 정상적인 순서로 판단되어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로직이 문제없이 잘 실행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래쪽과 같이 저희가 미처 이제 신규 사용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만약에 다짜고짜 이제 입금부터, 데포짓 함수부터 호출해서 입금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순서로 함수를 호출하면은 뭔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에서 뭔가 이거는 유효하지 않은 순서의 연산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대로 리턴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깊은 로직, 깊은 코드를 실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엑싯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어떤 일련의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을 때 이 함수들을 어떤 순서로 호출하는지에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제 더 딥한 로직, 더 깊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지, 테스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먼저 레지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데포짓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의미 있는 함수 호출 순서가 되도록 저 시퀀스의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정적 분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아까 봤던 저 레지스터와 뭐 데포짓, 위드드로와 같은 각각의 함수들이 있을 때 이 함수들 사이에서 어떤 이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는지를 정적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해낸 이제 데이터 흐름 정보에 기반해서 어떤 순서로 함수를 호출해야 보다 의미 있는 이제 함수 호출 시퀀스가 될지를 유추하게 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퍼징에 어떤 초기 시드를 생성해서 전달해 줘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것들을 이제 뒤에서 조금씩 더 깊게 설명을 이제 보완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제 큰 그림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는 정적 분석과 퍼저라는 이제 두 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스마티안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 분석 페이지에서는 컨트랙트 코드를 입력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순서로 함수를 호출해야 보다 유망할지, 보다 이제 좋은 퍼징이 이루어질지를 유추한 다음에 그 정보를 활용해서 퍼저에서 사용할 이제 초기 시드들을 생성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정적 분석 파트를 이제 조금만 더 먼저 깊게 살펴보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터의 코드는 솔리디티와 같은 이제 하이 레벨의 언어로 이제 많이 짜여 있게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블록체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EVM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이 EVM 바이트 코드를 일단 대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스마티안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설계했고요. EVM 바이트 코드를 분석해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분석하는 것은 이제 역시 이것도 좀 많이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깊게 이제 언급드리지는 않고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아이디어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EVM 바이트 코드는 스택 기반 머신인 이제 EVM을 기반으로 EVM 위에서 돌아가는 코드가 되겠고요. EVM 머신은 스택, 메모리, 이제 스토리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관심이 있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는 이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 변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EVM 바이트 코드를 통해서 분석해서 알아야 하는 정보는 바로 이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명령어인 sload 혹은 뭐 sstore와 같은 이 명령들이 어떤 인자를 가지고 실행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저희의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EVM 바이트 코드의 행동을 이제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push 20 명령이 실행되면은 스택에 새로운 값이 쌓이고 add 명령이 실행되면은 스택에 있는 두 개의 오퍼랜드를 가지고 덧셈 연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택이나 메모리가 각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하나씩 쭉 따라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 s로드라는 명령이 실행될 때 어떤 인자 값을 가지고 몇 번지 주소에 접근하는지를 알아내게 됨으로써 이제 각 함수가 어떤 상태 변수에 접근하는지를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이 레벨에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각 함수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정적 분석을 시행해서 각 함수가 어떤 상태 변수를 읽고 쓰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f는 var x와 var y라는 상태 변수를 쓰고 있고 g와 h는 각각 var x와 var y를 읽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순서로 함수들을 호출해야 이제 데이터 플로우가 발생할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var x를 보았을 때 f와 g라는 순서로 이제 이렇게 두 함수를 호출해야 var x를 통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할 수 있고 f와 h라는 순서로 두 함수를 호출해야 또 다른 상태 변수를 통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서 초기 시드들이 이러한 순서의 함수 호출 시퀀스를 갖도록 초기화해서 퍼저에게 전달함으로써 보다 이제 깊은 로직을 퍼저가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역시 스마트한 시스템도 이렇게 정적 분석과 퍼징이라는 두 개의 페이지로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스마트한에 대해서도 이런 저희 스마트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추려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윈도우 커널 퍼징 실험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 흐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사용해서 이제 보다 유망한 함수 호출 순서를 갖도록 이제 시드를 초기화하는 그 아이디어가 정말로 퍼징의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very smart라고 불리우는 인티저 오버플로우에 대한 이제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벤치마크를 대상으로 실행했을 때 실제로 이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데이터 플로우 정보를 활용한 퍼징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찾기 위한 다른 여러 툴과의 비교 실험도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이제 다른 퍼저와 그리고 또 기호 실행 툴 두 개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했을 때 다른 이제 툴들에 비해서 더 많은 정수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같은 벤치마크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도메인에서 정적 분석과 이제 퍼징을 결합해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듯 정적 분석과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너리 코드에 대한 정적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정적 분석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유용한 정보, 예를 들면 윈도우 커널에 있어서 시스템 콜의 타입 정보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어서 컨트랙트의 함수 간에 발생하는 데이터 플로우 정보를 얻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퍼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퍼징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더 많은 취약점을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두 가지를 개발해서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정적 분석이랑 퍼징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이제 잘 상호 보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참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학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동료 연구자들의 이제 연구들에서 많이 이제 뭔가 읽고 이제 모티베이션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 문제를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풀었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은 이것도 좋은 솔루션이 되겠다 하는 식으로 보통
모티베이션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 기호 실행이나 인공지능 같은 거를 이제 이쪽 기술들을 예를 들면 결합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거를 활발하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네, 뭐 고려대학교 오학주 교수님이라거나 그런 데에서 이제 오학주 교수님 연구진에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또 많은 또 모티베이션을 얻거나 또 뭐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를 뭐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나 뭐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노력 쪽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징과 이제 기호 실행이라는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테스팅 기술을 이제 하이브리드로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 두 개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스케줄도 이제 조율을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제 가장 맥시멈한 이제 테스팅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기계학습을 통해서 네, 조율을 이제 시도해보는 그런 연구 쪽을 지금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네, 발표할 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